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한국에 다녀온 후 감탄을 금치 못하며 제게 보낸 메시지예요. 원래 여행 다녀와서 별 감흥 없이 좋았어 하고 끝내는 성격인데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흥분한 상태로 얘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28살 리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한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K-팝이 인기 있고 음식이 맛있다는 정도? 그러다 한국에 사는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그저 새로운 나라에 가보는구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처음엔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만 만났나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번은 정말 감동받고 눈물이 날 뻔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험은 지하철에서였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강남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항상 긴장해야 해요. 사람이 많으면 서로 밀치고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하철이 붐비긴 했지만 사람들은 서로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청년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마자 망설임 없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이 단순히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할머니도 고맙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셨고 주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보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제겐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흔하지 않아요. 대중교통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대부분 자기 자리만 생각하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배려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작은 감동을 경험했어요. 저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한국 여성분이 조용히 짐 많이 무거우시죠? 하면서 제 캐리어를 자기가 있는 쪽으로 당겨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한국 즐겁게 여행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려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문화인지 몸소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누어준 카페 직원의 태도였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 우산이 없어서 급하게 카페로 뛰어들어갔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비가 그치길 기다렸는데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카페 직원 한 분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손님, 우산 없으시죠? 저희 카페에 남는 우산이 있는데 하나 가져가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단순히 커피를 사러 온 손님일 뿐인데 직원분이 아무런 데가 없이 우산을 주신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제가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러자 그 직원은 네, 원래 여기 놔두고 가시는 손님들도 많고요. 혹시 다음에 오실 때 반납해 두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배려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국에서라면 우산을 빌리거나 받는 대신 돈을 내야 하거나 직원이 손님을 이렇게 챙겨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우산이 없으시면 하나 사세요 라는 반응이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돕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친절과 배려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행 내내 어떻게 이렇게 다들 따뜻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종종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해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 세 번째 경험은 한국 음식의 따뜻한 감동 있는 맛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말 많은 음식을 먹어봤어요. 비빔밥, 삼겹살, 김치찌개, 떡볶이, 그리고 한국식 치킨까지. 솔직히 음식만으로도 다시 한국에 오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작은 김치찌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고 친구와 함께 서울의 한 전통시장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가게 내부는 따뜻한 분위기였고 메뉴는 아주 단순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같은 한국 가정식이었죠. 우리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주문을 하자마자 반찬이 가득 차려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메인 요리 하나만 시켰을 뿐인데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미국에서는 사이드 메뉴 하나하나가 다 추가 비용인데 한국에서는 이것들이 그냥 기본 서비스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김치찌개를 가져오면서 제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외국인 손님이신데 혹시 너무 매울까봐 국물을 조금 덜 맵게 해드렸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냥 손님일 뿐인데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다니요. 한국에서는 손님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짜 집에 온 가족처럼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깊고 진한 국물에 푹 익은 김치와 부드러운 두부까지. 그런데 음식의 맛보다도 더 따뜻했던 건 그 주인 아주머니의 배려였어요. 저는 식사를 마친 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주인 아주머니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비 오니까 따뜻하게 챙겨 드시고 가세요. 이 짧은 대화 한마디가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아.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정이 담겨 있어서.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야. 한국에서는 음식 하나도 정성이고 마음을 담아서 대접하는 거야.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문화를 경험한 것이었어요. 작은 실수도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문화도 놀라웠어요. 한국 여행 중에 한 번은 카페에서 주문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저는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싶었는데 잘못해서 아이스 라떼를 시킨 거예요. 영어로 주문을 하면 직원분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Oh, sorry. I wanted a hot latte instead. 라고 말했죠. 미국에서라면 이럴 때 대부분 이미 주문이 들어갔어요. 다시 주문하셔야 해요. 혹은 변경은 안 됩니다. 같은 대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직원분이 웃으며 괜찮아요. 바로 따뜻한 라떼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줄 알았는데 직원분은 그저 괜찮아요라며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커피를 준비해 주셨죠. 이게 한국의 서비스 정신인가 싶었어요. 단순히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화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에서 느낀 따뜻한 정칭이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친구가 말했던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사랑이 담겨 있어.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국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음식 경험은 한 작은 해장국집에서의 일이었어요. 전날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신 후 속이 좀 쓰려서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그날따라 몸이 좀 피곤해 보였는지 식당 아주머니께서 주문을 받으시다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속 안 좋으시죠? 여기 따뜻한 누룽지 먼저 드세요. 속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따뜻한 누룽지 한 그릇을 먼저 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손님을 그냥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는 문화가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먹은 해장국은 정말 최고였어요. 국물은 깊고 진했으며 그 안에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까지 녹아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볼거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한국에서 겪은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저는 그곳의 따뜻한 배려심과 정칭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예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한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친절한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배려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였어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 몇 가지 작은 배려들을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스마트폰 지도도 켜봤지만 골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방향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마침 근처에 있던 40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Excuse me, 이 길이 맞나요? 하고 물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길을 물어도 그냥 저쪽으로 가면 돼요 정도로 대답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어이구, 여기 처음 오셨구나. 여기는 길 찾기 좀 어려워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단순히 길만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직접 걸어가면서 안내해 주시다니.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면 되고 저 골목을 지나면 큰 길이 나와요 라며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이 근처에 맛있는 빵집 있는데 가보셨어요? 하시면서 추천까지 해주셨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따뜻한 배려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이번이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반갑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겠네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당연히 네, 완전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추천 리스트를 쫙 읊어주셨어요. 그럼 여기 근처에 진짜 맛있는 국밥집이 있어요. 아침부터 줄 서서 먹는 곳인데 깔끔하고 맛도 좋아요. 아, 그리고 혹시 떡볶이 좋아하세요? 여긴 떡볶이가 유명한데 매운 거 괜찮으면 꼭 가보세요. 저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렇게 직접 현지인이 추천해주니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맛집 리스트보다 훨씬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혼자 여행하셔도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들 다 친절하니까 길 잃으면 또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다들 잘 알려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진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저는 그분이 추천해준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정말 소문대로 맛이 기가 막혔어요. 맑고 깊은 국물에 부드러운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와,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이 맛을 놓칠 뻔했네. 국밥을 한 숟갈 뜨면서 저는 한국의 따뜻한 정과 친절한 문화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한국에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큰 오해를 할 뻔한 사건을 겪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 혼자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기념품도 살 생각에 신이 나 있었죠. 시장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길 한쪽에서 원조 떡볶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떡볶이를 먹어봐야겠다. 저는 떡볶이를 시키고 아주머니께서 내어주신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아주머니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지 말고 여기 튀김도 찍어 먹어. 순간 저는 움찔했어요. 아주머니의 말투가 꽤 강하고 직설적이었거든요. 저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손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대부분 Would you like to try dipping it?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쓰니까요.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떡볶이 국물에 튀김 찍어 먹어야 맛있지. 왜 그냥 먹어? 라고 하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어떻게 먹든 내 마음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던 제 경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한테 덜 친절한 걸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저는 떡볶이를 다 먹고 얼른 자리를 떠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손님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가 원래 말투가 좀 그러셔도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어보라며 저를 다시 한번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며 튀김을 국물에 찍어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와, 이거 완전 신세계인데 튀김과 떡볶이 국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씩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거봐, 내가 괜히 말한 게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주머니의 말투가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정이 듬뿍 담긴 배려의 방식이라는 거려.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들에게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그냥 고객이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게요. 두 번째 오해, 지하철에서의 오해와 감동. 며칠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겨우 근처에 서서 지하철 기둥을 잡고 있었죠.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시지? 뭔가 문제가 있나 싶었죠.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계속 쳐다보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그 남성분이 갑자기 손짓을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거셨어요. 여기 앉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를 저에게 양보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분은 여행자 같아 보이는데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저를 배려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본인은 문 쪽으로 가서 서 계셨어요. 그제야 저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가 말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오해할 뻔했지만 알고 보니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자리를 양보할 때도 Do you need a seat? 하고 묻고 양보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말없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단순히 말투나 표정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노력 덕분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한 가장 큰 감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를 나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길을 알려주신 아주머니, 말투는 직설적이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신 시장 아주머니, 그리고 말없이 자리를 양보해 주신 지하철의 아저씨까지. 한국에서는 배려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도 이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공항 가는 길에서의 작은 실천.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공항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공항버스를 기다리며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외국인 여행자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애를 먹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대개 필요하면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고 도움을 주지만 한국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배운 대로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캐리어 무거우시죠? 같이 들어드릴까요? 그 여행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캐리어를 옮기면서 저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를 저도 실천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마지막 한 끼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기 전 아쉬운 마음이 들어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한 끼 더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국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웃으며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여행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왔다고? 국밥 좋아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한국 음식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는 단순히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 국밥을 다 먹고 나갈 때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또 와요. 한국에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을 떠나기 싫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도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게이트로 가는 길에 제 앞에 한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들고 계셨는데 공항 카트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했어요. 한국에서 만약이었다면 분명 누군가 먼저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짐을 넘겨주셨고 저는 그분과 함께 카트를 찾아서 짐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된 것 같네요.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받은 수많은 친절들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저도 한국에서 배운 이 문화를 어디에서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길을 잃었을 때 직접 데려다 주신 아주머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결국 따뜻한 배려였던 시장 아주머니, 말없이 자리를 내어주신 지하철의 아저씨,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던 국밥집 할아버지, 공항에서 도와드린 할머니의 따뜻한 한마디,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져나갈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내가 받은 배려를 다시 실천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작은 배려의 힘은 앞으로 제 삶을 바꿀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이 너무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만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